명절 준비 때문에 아침부터 부엌에 있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다. 그때는 몰랐다. 거실에서 내 장례를 정하고 있었다. 나는 아직 멀쩡했다. 화장실 가려고 앞치마를 벗고 나오는데 딸 목소리가 들렸다. 거실 쪽이었다. 나는 복도에 멈춰섰다. 엄마한테 언제 말씀드릴까? 아들이 대답했다. 추석 지나고 하자. 둘이 소파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근데 오빠, 산소는 진짜 무리야. 거기까지 차로 2시간인데. 누가 가냐고. 아들이 낮게 말했다. 납골당으로 모시자고 말씀드리자. 심장이 철렁했다. 딸이 또 물었다. 제사는 어떻게 하냐고. 그것도 우리 대에서 끊는 게 낫지 않아? 아이들은 내가 듣고 있는 줄 몰랐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를 붙잡았다. 손이 떨렸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아이들은 벌써 내 마지막을 정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아이들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누가 가냐는 말, 우리 대에서 끊자는 말, 그 말들이 계속 들렸다. 시어머니 산소 갈 때마다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저기 누울 거라고. 시어머니 옆에.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다. 명절 때마다 그 산을 올랐다. 풀을 뜯었고 벌초를 했다. 절을 올렸다. 힘들었지만 그게 도리였다.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여기가 우리 집안 선산이라고. 한 번 더 말씀하셨다. 너도 여기 들어오는 거라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20살이었으니까. 지금은 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산에 가면 마음이 놓였다. 조상들 곁에 있는 기분이랄까. 외롭지 않을 것 같았다. 아이들은 이해를 못한다. 이런 마음을 딸한테 한번 물었었다. 너는 나중에 어떻게 하고 싶냐고. 딸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저는 납골당 갈 거예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갔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신호였다. 딸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다. 추석 지나고 며칠 후였다. 아들이 혼자 왔다. 과일 한 봉지를 들고 뭔가 심상치 않았다. 아들은 차 한 잔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잠깐 망설였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 산소 관리 진짜 힘들어요. 거기까지 2시간이잖아요. 아들은 말하면서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불편해하는 게 보였다. 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또 풀 뜯고 벌초하고 명절 때마다 가족들 다 모여서 가야 하고 아들은 계속 말했다. 애들도 가는데 애들은 산 올라가기 싫어해요. 집사람도 명절 때마다 힘들어하고 말은 부드러웠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의미는 확실했다. 엄마, 저희 못 가겠어요. 그 말이었다. 나는 찻잔을 들었다가 놓았다. 아무 말도 안 나왔다. 아들은 내 눈을 피하면서 말을 이었다. 처음엔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근데 지금 이걸 제 아이들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부담이에요. 부담. 그 단어가 귀에 박혔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요즘 사람들은 거의 납골당에 모신다고 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표정이었다. 그건 알았다. 하지만 알아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아들은 안도하는 얼굴로 돌아갔다. 나는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면서 아들이 나쁜 건 아니다. 그건 안다. 다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자식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것.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며칠 후 아들이 또 왔다. 손에 뭔가 들고 납골당 팸플릿이었다. 엄마, 제가 알아봤어요. 납골당. 팸플릿을 내밀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엄마, 한번 보세요. 아들은 팸플릿을 펼쳐 보였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보세요. 관리 걱정 없고 연구 사용이에요. 그래, 실내라서 날씨 영향도 안 받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근데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산소는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벌초만 해도 연 200만 원이고 그렇게나 드니 아들은 계속 설명했다. 거기다 교통비까지. 아들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말하기 불편한 게 보였다. 그리고 솔직히 시간을 못 내겠어요. 근데 엄마는 산이 좋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아들이 계산기를 꺼냈다.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눌렸다. 10년이면 이만큼, 20년이면 관리비에 벌초, 교통비까지 합치면 3천이 넘어요. 숫자였다. 전부 숫자로 내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입장에선 현실이었고 내 입장에선 내 값어치였다. 아들은 계속 말했지만 나는 듣고 있지 않았다. 내가 죽고 나면 2천만 원이 드는구나. 그 생각만 들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나 싶고 내가 중얼거렸다. 네, 조상님들 곁이 좋은데 이게 맞나 싶어서. 아들은 조심스러웠다.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저에도 편한 건 아니다. 그건 알았다. 생각 좀 해볼게. 천천히 생각하세요, 엄마. 아들은 팸플릿을 놓고 갔다. 나는 그 팸플릿을 한참 들여다봤다. 사진 속 납골당은 깨끗했다. 현대적이고 편리해 보였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다. 아들이 나쁜 건 아니다. 틀린 말도 하나 없다. 다만 이해는 되는데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다. 그의 설날이었다. 제사상을 차렸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다. 과일을 깎았다. 40년을 이렇게 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배웠다. 이 나물은 어떻게 묻히고 저전은 어떻게 붙이고 처음엔 힘들었다. 손도 느렸고 맛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말씀하셨다. 제사는 집안의 근본이라고. 한숨을 쉬셨다. 이거 제대로 못하면 며느리 자격이 없는 거야. 무서웠다. 그래서 열심히 했다. 명절마다 밤을 새웠다.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남편은 술 한 잔 올리고 절하고 끝이었다. 시동생들은 먹기만 했다. 제사상 차리는 건 전부 여자들 몫이었다. 근데 이제 며느리가 말한다. 전을 붙이던 손이 멈췄다. 며느리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사 지내기 싫어요. 우리 딸한테도 안 시킬 거예요. 나는 뒤집개를 내려놨다. 제사 준비는 내가 다 한다고 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자들은 그냥 와서 절만 하고 먹기만 하잖아요. 불공평해요. 며느리는 내 눈을 똑바로 봤다. 저도 이제 못하겠어요. 우리 대에서 끊어야 해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며느리가 나간 후 혼자 상을 차렸다. 전을 놓았다. 나물을 놓았다. 과일을 놓았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40년을 이렇게 했다. 근데 이게 며느리도 내 딸도 마찬가지로 시댁에서 겪고 있는 거였나? 그러니까 물려주지 말라는 거구나. 시어머니는 당연하다고 했다. 나도 당연하게 했다. 근데 며느리는 당연하지 않다고 한다. 시대가 바뀐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가르친 걸까?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가 지켜온 것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게 서운했다. 아이들이 권해서 납골당에 갔다. 딸이 말했다. 한 번만 보러 가자고. 직접 봐야 마음이 정해진다고. 그래서 따라갔다. 실내는 깨끗했다. 조용하고 정돈돼 있었다. 벽면마다 작은 칸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안에 사진과 이름이 있었다. 딸이 설명했다. 관리도 잘 되고 찾아오기도 편해요. 나는 듣지 않았다. 그냥 둘러봤다. 한 할아버지가 혼자서 벽면 앞에 앉아 있었다. 나도 모르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 오세요. 그냥 좀 보러 왔어요. 어떤가 하고요. 할아버지는 웃었다. 나도 처음엔 싫었어요. 태워지는 게 무서웠거든요. 할아버지는 벽면을 쓰다듬었다. 근데 자식들 얼굴 보니까 이게 낫더라고요.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는 벽면을 가리켰다. 여기 우리 할멈도 있어요. 3년 됐다고. 아드님들은 자주 오냐고 물었다. 할아버지가 잠깐 말을 멈췄다. 처음엔 자주 왔어요. 근데 이젠 명절 때만 한 번. 할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근데 눈은 웃지 않았다. 괜찮다고 했다. 바쁜 걸 어떻게 하냐고. 할아버지가 일어섰다.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천천히 걸어나가면서 말했다. 그 말이 내 얘기 같아서 목이 막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한 번 크게 쉬었다.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해요. 죽고 나면 다 똑같아요.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나도 저렇게 될까? 벽면에 작은 칸. 그 안에 내 사진이 들어간다. 명절 때 한 번? 아니면 더 뜸하게? 명절에 산소 가던 것보다야 낫겠지.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딸이 물었다. 어떠냐고. 괜찮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산소 말이야. 남편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아이들이 납골당 가자는데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늘 산소 이야기를 했다. 우리 아버지 옆에 가야 한다고. 명절 때마다 그 말을 했다. 조상님들 곁에. 근데 지금은 아무 말이 없다. 당신, 전에는 산에 가고 싶다고 했잖아. 알아. 근데 남편은 신문을 접었다. 아이들 마음대로 해. 뭐, 아이들 마음대로 하라고. 남편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다. 남편도 포기한 거다. 아니, 포기가 아니라 배려인가. 남편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걸. 그래서 조용히 있는 거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 물었다. 당신, 서운하지 않아? 서운하지. 남편은 천장을 보며 말했다. 근데 어쩌겠어. 세상이 바뀌었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 때는 당연한 게 지금은 아니잖아. 침묵이 흘렀다. 자식들 편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짐되면 안 되지. 또 한숨을 쉬었다. 나도 천장을 봤다. 남편 말이 맞다. 그건 안다. 근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가 짐이 된 거다. 죽어서도.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다. 명절날 받아온 송편이 냉장고에 있었다. 하나 꺼내 먹었다. 딸이 만든 거다. 모양이 삐뚤었고 소도 제대로 안 들어갔다.
40년을 빚어온 내 손과는 달랐다. 이 맛을 딸은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송편 빚는 법, 명절 음식하는 법, 제사전 부치는 법. 딸은 배우지 않았다. 며느리도 배우려 하지 않을 거다. 다 나에게서 끝날 것 같았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그런 거 요즘 안 해요. 다 사 먹어요. 며느리도 똑같이 말하겠지. 나는 울었다. 서운해서가 아니다. 시대가 바뀐 게 슬퍼서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짐이었다는 게 억울해서다. 근데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다들 자기 시대를 사는 거니까. 제사도, 산소도, 명절 음식도 다 나에게서 끝나는 거다.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나는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다.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나는 그 사실 앞에서 혼자 남는 기분이었다. 온 가족이 모였다. 아들 식구, 딸 식구, 다들 먹고 나서 거실에 앉았다. 아들이 말을 꺼냈다.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내가 물었다. 무슨 얘기? 산소 말이에요.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납골당으로 가면 안 될까요?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딸이 거들었다. 우리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딸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제사도 오빠 대에서 끊어야 돼요. 새언니한테도, 조카한테도 또 물려주면 부담스러워해요. 요새 누가 한다고 하겠어요. 그 순간 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너희는 나를 기억이나 할까? 말이 나오고 나서 후회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들이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사 안 지내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산소도 안 가면 나를 기억할 일이 있겠냐고. 딸이 소리쳤다. 엄마가 제사 때문에 기억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딸은 눈물을 닦았다. 우리가 엄마를 기억하는 건 제사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한테 뭐 해주셨는지,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그게 기억이에요. 딸은 울고 있었다. 산소 안 간다고 엄마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 안 지낸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거 아니라고요. 아들도 말했다. 정말 못해서 못하는 거라고, 하기 싫은 게 아니라고요. 손주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았다. 미안하다고 했다. 너희 말대로 하라고. 납골당 가자고. 제사도 끊으라고. 목이 메었다. 너희가 편한 대로 해. 나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남편과 얘기했다. 아이들 말대로 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잔이든 납골당이든 살아있는 사람이 편한 게 맞는 것 같아. 남편은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고 했다. 옆에서 말을 못 해줬어. 괜찮아요. 나도 남편 손을 잡았다. 나도 고집부렸는 걸. 다음 날 아이들을 불렀다. 아들과 딸이 조심스럽게 앉았다. 납골당으로 해라. 너희가 편한 대로. 딸이 눈물을 닦았다. 제사도 너희 대에서 끊고 손주들한테까지 부담 줄 필요 없어. 딸이 말했다.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시대가 바뀐 거야. 나는 한 가지만 부탁했다.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해. 아들이 물었다. 무슨 말이냐고.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만 기억해다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당연하다고. 산소 안 가도 괜찮고 제사 안 지내도 괜찮아.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래도 가끔 생각만 해줘.
알겠다고 했다. 나는 일어섰다.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이 얘기하지 말자고. 아이들은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나도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오히려 편했다. 아이들이 죄책감 느끼는 게 싫었다. 차라리 내가 허락하는 게 나았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산이 좋을까? 납골 땅이 좋을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직도 산이 좋다. 조상들 옆에 누워있고 싶다. 그게 편할 것 같다. 하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납골 땅도 이해가 된다. 저 애들도 힘들겠지. 2시간씩 차 타고 와서 풀 뜯고 벌초하고 손주들 데리고 그 먼 산을 오르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아이들 마음대로 하라고. 부모님 장례 이야기 가족끼리 해보신 적 있나요? 죽음보다 무서운 건 살아있을 때 서로의 마음을 못 듣는 거였다. 정답은 없다. 산소든 납골 땅이든 제사를 이어가든 끊든 각자의 선택이니까. 나는 다만 한 가지만 바란다. 아이들이 죄책감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산이든 납골 땅이든 결국 남는 건 기억뿐이다. 내가 언젠가 떠나면 그건 살아남은 사람들의 몫이다. 이게 내가 살아있을 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면 그걸로 충분하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